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 사기인데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어제 그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실은 그런 걸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큰 사건도 있겠지만 대부분 잡범들이에요. 특히 이제 민사 사건이 많은데 약속을 안 지키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법원의 주요 사건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는 큼지막한 사건들이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서로의 약속, 계약을 안 지키는 이런 사건들이 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은 그런 것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 그 국토부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집주인은 매매를 금지한다.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에 주택 매매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세입자에게 세금을 체납한 내역과 우선 변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하고 집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확정일자 내역을 다 확인하거든요. 이 지금 이제 원희룡 이런 지금 이제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특약인데 이 특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일반 은행으로 가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뭐 대부업이나 뭐 이런 곳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계약 이후에 대출을 받는 걸 금지한다. 이거는 이제 쉽게 이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유행이었죠. 몇 년 동안. 이 갭 투자는 대출을 안 받고 전세를 끼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대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갭 투자합니다. 갭 투자가 아주 유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갭 투자 유행 때문에 이 전세 사기가 요즘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갭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거든요. 근데 투자가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내려가니까 이제 투자 실패가 된 거죠. 이제 투자 실패를 이제 사기로 볼 거냐라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이 갭 투자가 한동안 유행했기 때문에 이 갭 투자 때문에 한동안은 이 전세로 이제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기는 아니고 이제 투자 실패겠죠. 정부에서는 이제 사기랑 투자 실패를 지금 혼용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임차인에게 이제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된다. 지금도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한테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요청하는데 임대인들이 사실은 공개를 잘 안 해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아까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선순위 보증금이나 계약서 자체를 위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도 속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세금 체납 사실도 마찬가지고 위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요즘 뭐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어디 가서 공적인 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시가격을 이제 다세대 이런 데는 이제 150에서 140으로 이제 낮춘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1억 6천만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집들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살게 해준다 이런 뜻인데요. 네. 다른 이제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한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약 단계에서는 이거를 신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사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굉장히 이 지금 대책 자체가 사실은 뭐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이 전세 사기범들을 같이 묶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 자체를 공인중개사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사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특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특약은 당사자 간의 이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그만이고 구제받을 수가 없다. 여기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사기로만 문제를 인식하는 점이 이제 좀 아쉽다. 깡통 전세는 나쁜 의도를 가진 극소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 하락이라는 시장 전체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갭 투자가 유행했는데 시장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하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 실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범으로 몰리는 거죠. 지금 이 기사는 뭐 시장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아마 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사기나 아니면 사기 범죄가 뭐 오늘의 문제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 사기 사건 및 부동산 사기 사건 발생 건수라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대검찰청에서 자료를 이제 내놨는데 여기 보면 2004년, 2014년까지 해가지고 보통 재산 범죄가 보통 40만, 50만, 60만 뭐 이렇게 가요.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적인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죠. 한 60만 건, 2014년도에 60만 건의 재산 범죄가 있으니 이게 재판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이런 거 재판하느라고 뭐 그냥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22만 건이 사기 범죄예요. 그 2013년도 보면 보통 한 해에 뭐 3천, 4천 건씩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뭐 300채 사기, 뭐 안산, 뭐 인천에 대한 사기는 그건 그냥 큰 사기일 뿐이지 부동산 사기는 매년 한 4천 건씩 항상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사기 범죄가 많냐라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 일본의 그 신문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숨 쉬듯이 사기를 친다. 숨 쉬듯이. 숨을 어떻게 쉽니까? 헉 이렇게 쉬죠. 그러니까 한 2, 3초마다 한 번씩 사기를 친다는 말이에요. 숨 쉬듯이.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사기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본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뭐 그런 기사겠지만 사실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반박을 못하느냐? 그 신문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검찰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들의 검찰청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보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60배가 많다 사기가. 검찰청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데이터가 틀리진 않죠. 그리고 인구가 일본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이상 많기 때문에 2배 반인가요? 3배 많기 때문에 인구 비례하면 165배가 많다 사기 범죄가. 그러니까 일본은 사기건이 하나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165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그 신문에서 한국은 숨 쉬듯이 사기를 친다. 입만 열었다 하면 사기 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이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10만 명당 살인율도 나와 있죠. 이제 우리나라 살인율은 세계 6위입니다. 멕시코, 뭐 칠레, 터키 이후에 한국이죠. 2.9명. 쭉 내려가면은 아이슬란드 0.3명, 재팬 0.5명, 오스트레일리아 0.5명. 그러니까 살인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의 2.9명, 3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보다 0.5명이기 때문에 6, 5, 30, 6배가 더 많은 거야. 살인율도. 10만 명당 살인율도 우리가 일본보다 6배가 많은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1년에 매년 일어나는 부동산 사기가 거의 3천, 4천 건, 뭐 지금 5천 건이 되겠죠. 네. 이거 2015년도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성하고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일어나는 그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기를 이제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건 또 지켜야 되고. 사실은 이 계약서의 특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안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이 사기 피해, 이 지금 검찰청에 기소된 이런 사기 피해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제가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올려놨지만, 그거는 최소한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이고, 뭐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제 아파트 KB 시세 위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은 좀 꺼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가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건 꺼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기를 많이 친다는 게 문제예요. 국민성이 일본보다 165배가 많다. 일본 한 건 일어나면 우리는 165배, 165건의 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뭐 국토부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유는 우리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들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뻔뻔합니다. 문제는 절대로 사과도 안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뭘 해도 아주 특정한 사람은 사과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집니다. 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정치권에서 사과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뭐 장관도 할 수 있어요. 뻔뻔하게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 고위층, 우리 정치권, 이런 우리 사회 지도층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과연 이게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문제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회 지도층서부터 자기가 잘못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계약을 얘기했거나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럴 때 정중하게 사과하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로 가고 더 높은 위치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니까 이렇게 사기 범죄가 많은 겁니다. 이거는 사기 피해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우리 사회 지도층, 거짓말만 하고 절대 사과 안 하는,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우리 사회 지도층의 문제인 거죠. 반성할 사람은 누구냐? 우리 사회 지도층인 거죠. 이상입니다.